2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니?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다 가져가고 나는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지?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정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말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가 오후 3시에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거실에서 정말자 여사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말자의 모습에는 한때 동네에서 인정받던 품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항암 치료의 흔적이 얇아진 머리카락과 야윈 볼에서 드러나고 있었죠. 한때는 볼륨 있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듬성듬성 빠져서 늘 모자나 스카프로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자는 누군가 찾아올 때마다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1990년대 신도시 개발 붐이 지나간 후 남겨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대조적으로 이 동네는 여전히 낡은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자네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꽤 번듯했던 집이지만 이제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담장 모서리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약병들이 7개나 되었습니다. 항암제, 소화제, 혈압약, 영양제까지 하루에 3번씩 챙겨 먹어야 하는 알약들이 무려 15알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소정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소정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말투로 말자를 대했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 적당한 화장으로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표면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인사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괜찮단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지냈어. 소정아, 너무 자주 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말자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눈빛 어딘가에서 스쳐가는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움과 피로감이 섞인 그 표정을 말자는 이미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었습니다. 소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닫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남편 윤석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못 오는 거죠?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어머니께서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석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이번 주말에는 꼭 갈게.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라도 꼭 오세요. 어머니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말자는 거실에 앉아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석진은 50이 된 지금까지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곤 했습니다. 사실 말자는 석진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바쁜 아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일에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자는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정은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자는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구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로부터 들은 말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에서 종양 수치가 다시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말자는 가족들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말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소정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정은 설거지를 하며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는 그런 소정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소정아,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정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하지만 소정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소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를 남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았지만 화면 속 소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율, 의료비 부담 등의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자는 자신도 그 통계 속 한 명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말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항암제와 각종 영양제, 소화제까지 손바닥 가득 쏟아진 알약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 종일 약 먹는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에 맞춰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참아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말자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어가야 할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텐데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자는 지난 2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조차 혼자서 사겨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자는 매일 밤 홀로 어둠과 마주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말자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펼쳐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 소정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정의 인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오늘따라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대충 놓고 바로 거실로 들어온 소정의 모습에서 말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무슨 일 있니? 말자가 물어보자 소정은 오늘 회사에서 반차를 냈어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라도 다녀올까 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소정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소정은 그렇게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자는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소화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물컵을 찾으러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정이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자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을 대신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소정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다용도실에서 물컵을 찾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맞아, 지금 여기 있어. 소정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곧 소정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소정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말자는 물컵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데. 그리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잖아. 소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지만 다용도실의 위치상 거실의 대화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었잖아. 이 순간 말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는 표현과 안 죽었다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줄줄 새는데 솔직히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자는 물컵을 꽉 쥔 채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오래 못 사는 거면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소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진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부담을 져야 하나 싶어.
말자는 이 순간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언니,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와서 밥 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내 인생은 언제 살라고? 소정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소정이 맞아.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해볼까 해. 요양원이든 뭐든 하며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다용도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말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니 소정은 이미 통화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이제 그 목소리가 가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왔단다. 말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소정이 평소처럼 물어봤지만 말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 좋단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말자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소정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말자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말자의 머릿속에는 오후에 들었던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소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걱정마저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말자는 간단히 대답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습니다. 소정은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순간부터 말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에 들었던 소정의 전화 내용을 되씹어 보았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말자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윈 얼굴과 깊어진 주름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자, 이제 연기를 시작해볼까? 말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자신의 병세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은 색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 웃는 연습을 해본 후 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정대로 소정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정이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거실에서 나온 말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지? 나도 요즘 좀 나아지는 것 같단다. 어제는 한숨도 못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참 좋더구나. 말자는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포착한 말자는 속으로 계획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말자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소정아,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아서 말인데. 말자가 말을 멈추자 소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병을 앓으면서 너희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말자의 말에 소정은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조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 나이가 이제 65이잖니.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자가 이렇게 말하자 소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병원에서도 솔직히 말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말자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소정이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말자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정아, 유언장 같은 거 써놔야 하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소정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걱정하실 나이가 아니세요. 소정은 표면적으로는 만류하는 듯 했지만 말자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심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집 문제도 있고. 말자가 집 이야기를 꺼내자 소정은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석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점심 후 소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자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주문을 마친 말자는 배송 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소정이 돌아간 후 말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컴퓨터였지만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들어가니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간 적이 없는 날짜에도 진료비가 청구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사용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말자 씨 맞으시죠? 최근에 보험증을 대출 신청용으로 발급하신 게 확인되세요. 상담원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자가 물어보자 상담원은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전화 통화의 내용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문했던 녹음기와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정교한 기기들이었습니다. 말자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1시간 정도 연습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들을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소정이 오기 전에 말자는 첫 번째 카메라를 거실 책장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소파와 식탁이 모두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녹음기는 늘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소정이 도착했을 때 말자는 다시 한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정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하더라. 무슨 꿈이셨어요? 소정이 물어보자 말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꿈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소정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꿈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 정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말자가 다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자 소정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정의 태도 변화를 포착한 말자는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말자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세가 호전된 것처럼 연기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자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말자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밝은 표정을 연습하고 소정이 올 때마다 오늘은 컨디션이 정말 좋다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정은 말자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소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또 밝으시네요. 소정의 인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자는 그 서류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소정아, 그 봉투는 뭐니? 말자가 물어보자 소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아, 이건 회사 서류예요. 집에서 검토해야 할 게 있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소정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소정은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유언장 이야기 말인데요라고 화제를 꺼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응, 그 이야기 말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상담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정의 제안에 말자는 그럴까? 그런데 누구한테 가야 할지 모르겠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믿을 만한 분이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미 준비를 해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정은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숨겨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소정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2층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대리, 나야. 그 일 어떻게 됐어? 소정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 쓰겠다고 하시는데 내일 시간 되니?
소정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누군가와 미리 연락을 취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머니 컨디션이 좋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해. 소정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이제 소정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집 문제도 같이 처리할 수 있지?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정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자는 재빨리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정이 내려오면서 어머니, 뭐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뉴스 보고 있었단다라고 말자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석진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석진의 인사는 평소보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석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말자가 반가워하자 석진은 회사 근처까지 와서 잠깐 들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석진과 소정이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유언장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소정이 석진에게 말하자 석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말자가 설명하자 석진은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정과 석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만나볼까요? 소정이가 아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석진의 제안에 말자는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정은 핸드폰으로 급하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자는 소정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내일 만날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이 돌아오자 부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공증까지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말자는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석진이 돌아간 후 소정은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약속 잡았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맙다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숨겨둔 카메라들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촬영된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 소정과 석진이 나눈 은밀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못 들리시겠지? 라며 나눈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땅만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요양원 비용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야.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정과 석진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소정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정이 약통을 열어 일부 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에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소정이 물어보자 말자는 응, 준비 다 했다. 그런데 소정아, 나 혼자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가야죠. 소정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웃으며 그럼 고맙다. 함께 가자라고 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정과 석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한 말자와 소정은 깔끔한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소정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자는 그런 소정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김대한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적힌 문패 앞에 서자 소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와 고급스러운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한 법무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말자와 소정을 안내했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소정 씨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의 말에서 말자는 이미 사전에 상당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야겠네요. 김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차분하게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시가가 대략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김 법무사가 말을 이어가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재산 현황을 법무사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제 재산 현황을 미리 알려드렸나요? 말자가 물어보자 김 법무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소정을 쳐다봤습니다. 아, 그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소정 씨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미리 정리해뒀어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나 재산 현황을 소정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 법무사가 펜을 들고 기다리자 말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 소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석진이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석진이가 상속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소정의 말에 법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분께 상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김 법무사의 말에 말자는 그렇게 하죠라고 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진행되는 동안 말자는 김 법무사와 소정이 주고받는 눈빛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법무사가 요양원 관련 비용도 미리 산정해 둘까요? 라고 말했을 때 말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요? 말자가 되묻자 소정이 급하게 나중에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곳을 미리 생각해 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표정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갈 무렵 김 법무사가 공증까지 오늘 마치시겠어요? 공증사무소가 바로 아래층에 있어서 편리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자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나중에 분쟁의 여지도 없고요. 법무사의 설명에 소정도 어머니, 오늘 한 번에 다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자가 갑자기 잠깐만요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유언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김 법무사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석진이랑도 상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작성만 하고 공증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말자의 말에 소정과 법무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석진이는 이미 동의했잖아요. 어제 직접 말했는걸요. 소정이 조급하게 말했지만 말자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차근차근 해야지라며 고집했습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만 마치고 공증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소정은 어머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네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정은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증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망설이시네요. 이런 대화들이 말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하지만 소정의 인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말자는 즉시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차 안에서 소정이 한 통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증까지 마쳐야 해. 어머니가 계속 망설이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몰라. 이런 무서운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요양원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소정과 석진이 계획하고 있는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색 결과 그들이 언급한 요양원은 비용이 상당히 비싼 곳이었지만 입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말자는 이제 그들의 완전한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들을 모두 별도로 보관하고 대신 비타민을 약통에 넣어두었습니다. 소정이 바꿔치기하는 약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말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되었고 대출까지 받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구나. 말자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 역할은 그만둘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 아파. 말자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신음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스꺼움까지 더해져서 구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말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간이요? 그런데 저는 위암 환자인데. 말자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의사는 전이 여부 검사를 하도록 하죠. 라며 검사를 서둘렀습니다. 말자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위암에 이어 이제 간암까지라니. 설상가상으로 병실에서 전화를 받은 소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 계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정은 전화를 끊고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말자는 소정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소정이 물어보자 말자는 간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정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복수 같은 건 하지 말걸.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소정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서류니? 말자가 물어보자 소정은 퇴원 동의서예요. 어머니 상태로는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의사로부터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말자가 다시 묻자 소정은 제가 이미 상의했어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정이 가져온 서류가 단순한 퇴원 동의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요양병원 입소 관련 서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말자가 물어보자 소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만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소정의 설명이었지만 말자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정아, 나는 아직 집에 안 가고 싶어. 병원에서 좀 더 치료받고 싶단다. 말자가 거부하자 소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의해보고 싶어. 말자가 고집하자 소정은 어머니,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 중이라서 만날 수 없어요. 간호사가 전해주신 말씀으로는. 그 순간 실제로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컨디션은 어떠세요? 의사의 등장에 소정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퇴원하고 싶다고 했나요? 말자가 직접 물어보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현재 상태로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소정의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요양병원 전원을 계속 요청하셔서 의사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말자가 따져 묻자 소정은 어머니, 집에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전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정은 의사가 나간 후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소정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소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의사가 퇴원을 안 시켜준다고 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어차피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 목소리는 석진이었습니다. 맞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병원에서 사고라도 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말자는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이불을 올려 덮으며 말자는 숨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간병인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소정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액 주사기 쪽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가세요, 어머니. 소정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정이 수액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소정이 나간 것을 확인한 말자는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수액을 바꿔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왜요? 방금 바꾼 건데. 제발 바꿔주세요. 급해요. 말자의 간절한 부탁에 간호사는 수액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말자는 그 순간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담당 의사에게 급히 퇴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제발요, 집에 가고 싶어요. 결국 말자는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정과 석진에게는 집으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소정과 석진은 말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했다고 하는데 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자는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진짜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소정과 석진은 말자를 찾아온 동네를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 퇴원했다고 했는데 택시 기사도 버스 기사도 말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집에서 말자는 오랜 친구 박수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자야, 정말 괜찮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 수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님아,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겠니?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석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이라니. 병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수님은 말자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혈육인데 라고 말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님아, 이걸 내일 오후 2시에 석진이네 집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다 줘. 김영수 변호사한테 직접 전해주고. USB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정과 석진의 은밀한 대화들, 약을 바꿔치기하는 장면, 법무사와의 공모 정황, 그리고 병원에서 수에게 무언가를 넣으려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쓴 편지야. 석진이와 소정이가 그동안 한 모든 일들이 적혀 있어. 이것도 함께 전해줘. 편지에는 대출 이력, 몰래 인출한 예금, 요양원 입소 계획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영수 변호사는 USB를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변호사는 즉시 석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석진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말자는 수님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5세 노모를 살해하려 한 며느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글에는 말자의 절절한 심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2년간 암 투병을 하면서 가족들이 제 곁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암 진단보다 더 컸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살아갈 의지를 잃어갑니다.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심을 한 듯한 글에 사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USB 내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소정이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었다고 말하는 장면과 병원에서 수액을 조작하는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석진 씨, 이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석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명의 도용과 예금 무단 인출은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행위는 석진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핸드폰에 소정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인터넷에 우리 얘기가 올라왔어. 난리 났어. 어머님은 왜 그런 글을 올리고 가신 거야? 그냥 조용히 가시지. 소정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석진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말자가 올린 글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살인미수, 노인학대, 유산 상속 사기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양평 지역 방송국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소정은 집에서 쏟아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을 줄 몰랐네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소정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65세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언장 조작 시도, 병원에서의 살인 미수, 요양원 강제 입소 계획 등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소정과 석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노린 가족 내 범죄는 발견하기 어려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진은 뉴스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서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석진과 소정은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가 진짜 어디 계신 걸까?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진짜 돌아가신 거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상속 절차나 좀 알아봐.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밤새 다투면서 말자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말자의 재산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양평 시골집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임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자야, 정말 괜찮겠어? 걔들이 또 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수님의 걱정에 말자는 이제 무서운 건 걔들이겠지.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말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동안 살아온 방식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며 말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소정과 석진은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말자가 마치 유령처럼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셨던 거예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진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일어섰습니다. 말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다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석진이 다가오려 하자 말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라. 할 말이 있다. 조용히 죽어줬으면 좋았겠다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말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인학대 사건,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소정이 급하게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그 뉴스는
소정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었다고 했지? 이 말에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병원비며 생활비며 줄줄 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도 했고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석진이 당황하며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하려는 순간 말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거실에 소정과 석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야? 맞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법무사와 미리 짜고 한 일도 다 알고 있다. 김대한 법무사가 내 재산 현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석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만 말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정아, 병원에서 수액에 뭘 넣으려고 했니? 말자의 질문에 소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다 알고 있다. 말자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건강보험으로 대출받은 것도 알고 내 예금을 몰래 인출한 것도 안다. 그리고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2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니?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다 가져가고 나는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지? 말자의 목소리는 분노하며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에 울음이 나는 것을 겨우 참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정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말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너희는 내가 가진 것만을 바랬겠지만 정말로 잃을 것이 무엇일지 예상하지 못했겠지. 말자의 말에 석진과 소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윤석진 씨, 이소정 씨 계신가요? 노인학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말자가 제공한 모든 증거들이 검토되었고 소정과 석진은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끝까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적 처벌보다는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자의 말에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말자는 석진과 소정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석진이 매달렸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2년 동안 충분히 줬다. 이제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말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진과 소정은 짐을 정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소정이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말자는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지역보육원과 싱글맘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부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말자는 가족에게 속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양평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 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자 말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님아, 나는 이제 진짜 자유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말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새 집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소들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직접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라는 말에 말자는 혼자가 훨씬 편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자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만들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다는 아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이웃 할머니가 혼자 식사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드세요라고 제안했을 때 말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인간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석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대문 밖에서 외치는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말자는 창문 너머로 돌아가는 석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말자는 동네 노인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하세요. 말자의 조언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자는 텃밭으로 나가 토마토에 물을 주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을 보며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롭게 익어가고 있구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정말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말자는 자신에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텃밭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고요하지만 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누구를 위해 거짓으로 살지도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암과 투병하며 가끔 숨이 안 쉬어지도록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소소하게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며 보통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로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침묵은 때론 방관이고 사랑은 책임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냥 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금빛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